투자해서 300만 원 벌어요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은 객단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에어비앤비는 유일하게 광고 마케팅이 없어요.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느냐가 결국 내 후기를 잘 써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숙소 컨셉은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숙소 컨셉은 이제 우리 1급지 아까 말씀드렸던 명동, 홍대, 강남이 조금씩 찾는 분의 타겟이 달라요. 그러니까 명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 외국인 가족 구성원들이 찾아오셔서 오시고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약간 젊은 친구들, MZ 세대라고 해서 약간 되게 트렌디하고 힙해요. 그리고 강남을 찾으시는 분들은 약간 비즈니스 손님이거나 이제 성형 의료 요런 분들이 있어서 컨셉을 좀 달리해서 가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디한 이제 색감도 되게 알록달록하게 하고 이제 명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옥 스타일의 약간 우리나라의 색채가 좀 들어가는 그런 것들 하고 강남은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요소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숙소는 그 이제 오늘의 집이나 핀터레스트나 뭐 이런 거 예쁜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냥 꾸려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타겟을 이제 수요로 해가지고 꾸미냐에 따라서 이제 인테리어의 그 컨셉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명동, 홍대, 강남 외의 지역들은 또 그것도 그 지역의 어떤 문화나 내용을 좀 흐름을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읽으면 좋은데, 근데 대부분들이 이제 기대 수익이 높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그 급지 이외에는 잘 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거기 주변에 숙소 한번 보세요 하면은 대충 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이제 습득을 하게 되면 그거 이제 비슷하게 꾸리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꾸미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물건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봤는데, 지금 이제 예약 운영 노하우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예약률을 높이는 인테리어 팁이 있을까? 예약률을 높이는 인테리어 팁은 저는 인테리어의 예약률을 높이는 요소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냥 있다고 하면은 가성비로 꾸미면 안 된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가성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50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벌어요.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은 객단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장 평균 그런 평균 객단가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다이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당근을 통해서 가성비 인테리어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되게 작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내 주변 숙소들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거에만 맞춰서 하면 된다. 그래서 가성비로는 내가 벌어들이고 싶은 그 수익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고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나와 있는 그런 운영하고 있는 숙소들을 참고하는 것이 시장 조사죠. 그렇죠. 시장 네. 조사를 통해서 비슷하게만 어느 정도 꾸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네. 좀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숙소 사진 촬영 시 예약률을 높이는 촬영 팁. 이거는 분명하겠죠. 전문 작가를 쓰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더 여러 이제 에어비앤비도 강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사진 잘 찍는 노하우에 대해서 막 한두 시간 특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배우는 것까지 오케이야. 근데 그걸 배우고 내가 내 핸드폰을 찍게 되면은 그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보여지는 그 숙소의 썸네일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찍는 것과 전문 사진 작가가 찍는 거랑 그 퀄리티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20만 원 정도면은 고용할 수 있거든요, 프리랜서를. 그래서 그냥 그분들에게 의뢰를 하면 훨씬 좋은 퀄리티와 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 된다. 네. 적극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상품을 판매하는 어쨌든 고객을 만날 때의 마지막 포장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정말 잘 찍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아주 그냥 동의를 하고. 네네. 숙박 요금은 어떻게 책정하고 언제 조정하는지. 숙박 요금은 일단 이제 초기 중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세팅을 초기를 시작했을 때는 주변 시장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가격대가 그렇죠. 한 10개 정도만 내가 3룸이라고 하면 3룸 가격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만 하면 평균 가격이 나와요. 대충. 그러면은 그거에 한 5천 원이나 10,000원 정도 싸게 해서 빨리 수기를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중기로 넘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중기로 넘어가면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막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후기가 쌓이면은 그때 객단가를 주변 시세보다 10,000원, 20,000원 좀 더 비싸게 해도 충분히 예약률이 차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조정하냐면은 보통 외국인들이 한 30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예약을 먼저 하세요. 이분들은 장기로 투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에 나갈 때 단박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그냥 가족들이 움직이기엔 뭐 한 3박 4일 혹은 일주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전에 미리 숙소를 잡아놓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는 이제 한 2달 전에 알려드리죠. 자, 이제 10월에 성수기가 되니까 8월 정도에 뭐 10월달 가격 좀 조정해 보세요. 올리세요. 이제 뭐 1월이 되면은 1월달 가격은 11월달에 이제 1월에 비성수기가 다가오니까 지금 시세보다 좀 낮춰서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성수기는 4월과 7월 말씀해 주셨고 네. 비성수기 같은 경우는 1월, 2월이니까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그 사이에서 한 두 달 정도 전에 네. 가격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더라.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예약 관리는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외주 위탁을 활용하시는지. 예약 관리는 혼자 해요. 뭐 외주 이제 위탁하는 업체도 있어요.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예약 관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손님이 우리 숙소 예약을 하면은 그냥 나 수락 버튼 한번 누르면 좀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청소나 빨래 같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당근이란 어플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 청소 실장님을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할 정도의 이 사업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숙소 홍보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이 숙소 이게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에어비앤비는 유일하게 광고 마케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야놀자라든지 뭐 호텔스닷컴 여러 숙박 플랫폼은 내가 어떤 광고비를 태워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홍보 마케팅을 할 게. 알아서 예약이 잘 찬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운영하기가 되게 쉽죠. 고객 응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고객 응대에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사실 뭐 별거 없는데 외국인들을 우리가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숙소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상세하게 풀어내는 안내 책자, 안내문을 발송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주거 형태는 뭐 아파트, 뭐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니까 익숙한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며 뭐 이런 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특히 다가구. 그래서 진짜 내가 이제 뭐 공항버스를 내렸어 혹은 지하철역에서 내리게 되면 그 동선에 따라서 이제 스틸컷을 하나씩 다 찍어놔서 우리 숙소 대문이 보이는 데까지 이제 요 코너 돌아서 요 대문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요거까지만 잘 해놓으면 고객 응대할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그분들도 서로가 외국인이니까 잘 안 물어봐요. 응대할 게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 매뉴얼이네요. 그죠? 그쵸, 지도 그쵸. 매뉴얼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음. 호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네. 있고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다세대야 정확하게 호수 표시가 명확해서 문제가 크게 없는데 맞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뭐 호수 표시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다 보니까 그쵸.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음. 리뷰를 잘 받기 위한 전략. 리뷰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막 리뷰 써주시면 커피 쿠폰 쏴줄게요. 막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효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느냐가 결국 내 후기를 잘 써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용품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그런 리뷰가 쌓이는데 여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와요. 내국인 손님으로는. 그러면 여성분들 4-5분이 아침에 머리 감고 말리게 되면 제가 그냥 가성비로 싼 드라이기를 해놓으니까
머리 말리는데 5분에서 1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리뷰를 막 이제 이게 뭐냐, 그 그- 별것도 아닌 건데, 아, 그래서 다이슨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후기가 막, 와, 저 다이슨 처음 써봐요. 여기 숙소는 뭐 이런 게 있네요 하고, 또 이런 디퓨저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싼 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백화점에서 브랜드 있는 거 되게 비싼 것도 있잖아요. 뭐 10만 원, 15만 원. 뭐 그런 디테일, 뭐 섬유 세제도 뭐 되게 좋은 거. 이런 것들을 하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후기 노출이 많이 쌓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쿠폰 뭐 이런 거는 별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숙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 지역들이 있어요. 뭐 2호선 라인에 이제 관악이나 요 영등포 라인에는 중국인 고객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특징이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사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뭐를 좀 어필을 할 수 있지 해서 올리브영 세일 주간을 싹 적어놔서 그냥 숙소에다 비치를 해놓고, 그리고 어떤 화장품을 사면 좋아요를 주간 베스트 올리브영 그런 게 있거든요. 샘플이니 뭐 마스크 팩이니 그걸 해서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들고 가라고. 그런 것들이 사소한 감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기에. 그래서 저는 리뷰 쓰는 전략은 내가 그 고객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에어비앤비 숙소에 묵으려고 할 때에 진짜 내 집처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본질에 집중하는 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슨 쓰는 것도 다이슨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너무 안 좋은 드라이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맞아요. 머리도 길고 막 그러면 우리 딸 같은 경우 한 예전에 그 말릴 때 한 20분씩 말려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다이슨 하니까 금방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센스신 것 같아. 그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있어도 부지런함에 있어서 센스까지 같이 겸해서 그거를 제공을 하니까 아니 근데 제가 손님이어도 당연히 그거를 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런 사소한 감동 때문에 여기 이런 다이슨도 썼어요. 뭐 향도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갈 때 조그마한 쪽지 같은 거 있어서 올리브영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 세일 기간 그런 거까지 받으면 너무 잘 묶어 간다고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